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에 찾아뵙는 화요일 변호사 변호사 김변호사입니다. 네, 김 변호사님. 네. AI, 생성형, 인공지능 이런 말 많이 쓰고 있고, 이미 보편화된 분야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법률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지금 많이 쓰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나요? 그렇죠. 실제로 외국에서는 AI 판사가 도입되었다 이런 뉴스도 보기도 했는데, 요즘에 AI 능력을 보면 판결문 작성하는 것이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진화하고 있는 속도는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요즘에는 AI를 사용하냐 마냐 이런 문제는 다 지나간 것 같고, AI를 사용은 하되 그럼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것을 주의하면서 사용해야 되느냐 이런 논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몇 가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AI를 활용해서 간단한 초안이나 내부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확실히 속도나 효율성 측면에서는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 분야에서는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저도 AI를 사용해 보기는 하지만 틀린 대답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판례를 검색해달라고 했는데 판례 번호를 얘기하지만 사실상은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법조문을 잘못 얘기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내용을 검색하는 데 사용하시더라도 반드시 그 내용이 맞는지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AI가 모든 분야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인 분야에서도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AI를 통해서 검토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법률 자문이나 또는 법률 상담의 형식을 띌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게 특별히 문제될 수 있는 소지는 없을까요? 당연히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법에서 법률 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것은 변호사만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AI가 법률 상담이나 법률 자문에 이르는 어떤 답변을 해준다면 당연히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법무법인에서는 AI 챗봇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다가 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고 현재까지 그 징계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해외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단순한 참고용이다 이런 면책적인 문구를 좀 넣어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나 아니면 법률적인 상담을 거치는 것들은 대부분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률과 관련된 AI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사용하시는 분들은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유의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물론 해외 사례이긴 하지만 AI 판사 시스템까지 도입되고 있는 나라가 있다고도 합니다. 해외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중국이나 에스토니아에서는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AI 판사가 직접 판결문까지 쓴다고 하고,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는 AI 사법 시스템을 이미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올해 2월에 법원 내부의 인공지능 연구회라는 곳에서 사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이라는 것을 발간하기도 했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AI를 판사가 활용하더라도 보조 도구로만 사용해야 되고 판단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웬만한 사건에서 만약에 민사다라고 가정을 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서류 또 피고들이 제출한 서류를 AI 넣고 돌리면 일정 부분 판단해주는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법관들이 만약에 최종적인 판단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판사라는 직업 자체에 대한 존립의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가이드라인에 그런 법관들에 대한 주의사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용자들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있는 거죠? 소송 당사자들의 경우에는 AI를 활용해서 증거를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가 AI를 사용한 경우에는 여부를 밝혀야 될 의무도 있다, 이런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증거물의 진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새로운 법적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AI가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성도 있고 다 좋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도 계시지만,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물론입니다.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AI 프로그램이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상용 AI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과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정보 유출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법원 가이드라인을 보더라도 법관이 상용 AI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건 정보나 개인정보 혹은 영업비밀을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AI 기술이 법률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법적 쟁점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율성과 생산성 측면에서 AI를 사용하시는 거야 얼마든지 자유롭게 쓸 수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몇 가지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소지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분별하게 AI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법 위반이라든지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은 항상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그 법적인 내용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